바가지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볼 게 없어서라고들 하죠. 하지만 정동진을 끝낸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더 나빠진 길이 아니라 더 좋아진 길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져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닿는 훨씬 빨라진 길. 그 길이 뚫린 바로 그날부터 정동진은 천천히 비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반기차를 탔습니다. 덜컹이는 객실에서 라면을 먹고 잠을 설치다 새벽에 정동진역에 내렸습니다. 역을 나서면 바로 앞이 바다였고 거기서 일출을 봤습니다. 그 새벽 손님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 한 가지 사건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동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곧 새 철길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정동진의 새벽입니다. 한때 해맞이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던 그곳, 지금은 역 앞에 인기척이 거의 없습니다. 파란 영명판 아래로 스쳐가는 건 빠른 기차뿐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모래시계공원에선 올해도 40톤 모래시계가 한 바퀴를 돕니다. 벌써 25번째입니다. 새로운 볼거리가 아니라 추억으로 손님을 붙잡는 행사입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에 기대어 겨우 버티는 풍경입니다. 그럼 무엇이 정동진을 이렇게 비웠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바가지가 심했다. 둘째, 더 볼 게 없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먼저 바가지를 봅시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엔 바가지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손님이 줄고 나서야 가격 논란이 커졌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손님이 빠지니 적은 손님에게서 더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바가지는 원인이 아니라 손님이 사라진 뒤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진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역 코앞의 바다, 그 위로 떠오르는 일출. 이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보던 그 일출, 지금도 똑같이 떠오릅니다. 정작 변한 건 풍경이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같은 바다를 두고 누군 오고 누군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자에게 열이 난다고 합시다. 열은 병이 아닙니다. 몸 어딘가에 진짜 병이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바가지도 낡은 시설도 정동진이 앓던 열이었습니다. 병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강원도를 찾은 KTX 누적 이용객은 4,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고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동진은 그 흐름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강릉으로, 묵호로. 사람들이 몰리는 동안 정동진은 아무도 내리지 않는 중간역이 됐습니다. 전성기와 비교하면 지금 정동진을 찾는 발길은 그 시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가늠됩니다. 길은 좋아졌는데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모두가 좋은 소식이라며 박수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동진은 한때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습니다. 시작은 1995년이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SBS 모래시계. 평균 시청률 50%, 최고 64%대를 넘나든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사람들은 방마다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 바닷가 간이역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작은 역, 정동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그 간이역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작은 역 앞은 순식간에 명소가 됐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바닷가에 늘어섰습니다. 사진을 찍고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열기는 해가 갈수록 식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1999년 한 해에만 약 200만 명이 정동진을 찾았습니다. 작은 어촌마을 하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같은 해 이곳에는 세계 최대 모래시계가 세워졌습니다. 지름 8m, 무게 40톤.
1년에 딱 한 바퀴를 도는 거대한 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릉시와 한 대기업이 13억 원 가까이를 함께 들였습니다. 정동진은 이제 드라마 촬영지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새천년이 밝던 그 새벽, 정동진 바닷가에는 무려 20여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한 해의 첫 해를 보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동진은 그렇게 대한민국 해맞이의 성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정동진까지 왔을까요? 답은 정동진만이 가진 단 하나의 공식에 있었습니다. 그 공식의 시작은 느린 밤기차였습니다. 청량리에서 정동진까지 무궁화호로 약 6시간, 밤새 덜컹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밤에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쪽잠을 자며 동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가르고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역에서 나오면 바로 눈앞이 바다였습니다. 다른 곳처럼 차를 타고 또 한참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으면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수평선이 붉게 물드는 그 순간을 사람들은 숨죽이고 바라봤습니다. 해를 보고 나면 자연스레 근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에 정동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느림이 곧 상품이었습니다. 밤새 덜컹인 그 6시간이 새벽 바다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습니다. 불편했기에 사람들은 자고 갔습니다. 불편했기에 돈을 쓰고 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동진에서는 그 불편함이 곧 돈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오래도록 정동진을 먹여 살렸습니다. 2015년에는 정동진역에 하루 약 1,400명이 오르내렸습니다. 작은 간이역으로서는 최전성기였습니다. 새벽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정동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식이 어느 날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2017년 겨울, 한 가지 소식이 강원도를 들썩였습니다. 강릉선 KTX 개통.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깔린 새 철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약 2시간, 청량리에서는 1시간 40분대로 좁혀졌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길이 빨라졌으니 사람이 더 몰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동진도 당연히 그 수혜를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빨대 효과. 교통이 빨라지면 작은 도시의 사람과 돈이 큰 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를 빨면 마지막에 컵에 남는 건 얼음뿐입니다. 빨라진 길은 사람을 강릉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정동진엔 스쳐가는 풍경만 남았습니다. 이게 정동진만의 업칙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미 증명된 현상입니다. 신칸센이 깔린 뒤 그 사이에 낀 중소도시들은 오히려 쇠퇴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큰 도시로 직행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분석은 더 날카롭습니다. 빨대 효과는 큰 도시들 사이가 아니라 큰 도시와 작은 도시 사이에서 더 또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점 도시 강릉과 작은 관광지 정동진, 정확히 그 부도였습니다. 그럼 정동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엔 밤기차를 타고 와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바다를 보고 아침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머무는 동안 돈이 돌았습니다. 숙박비가 있었고 저녁상이 있었고 아침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빨라지자 굳이 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발해 잠깐 둘러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당일치기. 자고 갈 이유가 없어지니 숙박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한 끼가 사라졌습니다. 머무는 동안 돌던 돈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머물던 손님이 스쳐가는 손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같은 시기 강릉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9,000명대로 출발해 16,000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릉선 KTX는 첫 해 470만 명을 실어 날랐고 2024년엔 약 6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3,400만 명, 전국에서 손꼽히는 노선이 됐습니다. 접근성이라는 힘이 통째로 강릉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강릉에 내려 강릉에서 자고 강릉에서 먹었습니다. 강릉이 거점이 됐습니다. 그 옆에서 정동진은 점점 굳이 내릴 필요 없는 중간역이 되어갔습니다.
빠른 길은 분명 정동진을 지나갔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컵에 남은 얼음처럼 정동진은 풍경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소비가 빠진 건 큰 상처였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그로부터 3년 뒤 정동진의 심장을 멈추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2020년 3월 2일 강릉 삼각선이 개통합니다. 이날부터 정동진과 묵호, 동해에도 KTX 이음이 정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없는 호재였습니다. 느린 무궁화호로만 닿던 그 바닷가역에 마침내 고속열차가 들어온 겁니다. 강릉에만 멈추던 KTX가 이제 정동진 앞바다까지 와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일이 함께 벌어졌습니다. 청량리에서 출발해 새벽에 정동진에 닿던 야간 무궁화호. 밤새 6시간을 덜컹이며 손님을 실어 나르던 그 기차가 동해역까지만 가는 짧은 셔틀로 바뀌었습니다. 정동진으로 오는 새벽 직통이 사라진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정동진의 단 하나의 공식. 밤기차에 몸을 싣고 새벽에 내려 역 코앞 바다에서 바로 일출을 본다. 그리고 자고 가고 아침을 먹고 간다. 그 모든 소비는 단 하나의 부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는 밤기차였습니다. 그 부품이 빠졌습니다. 새벽에 내려 일출을 보던 손님들이 한꺼번에 증발했습니다. 새벽 기차가 없으니 새벽 손님도 없습니다. 일출을 보려면 전날 와서 자야 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길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새벽길만 사라졌습니다. 심장에 피를 보내던 단 하나의 혈관이 막힌 셈입니다. KTX는 분명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동진으로 오는 직통은 평일 왕복 4번뿐입니다. 주말에도 7번. 강릉역이 1시간 단격으로 열차를 받아내는 동안 정동진은 하루 몇 번 스쳐가는 정차역으로 남았습니다. 접근성도 화제성도 없는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역설, 불편함이 곧 돈이었다는 그 말. 밤새 덜컹인 6시간이 새벽 바다의 입장권이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사라지자 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오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가지. 사람들이 정동진을 떠난 첫 번째 이유로 꼽던 그 말.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게 먼저였습니다. 새벽 단체 손님이 통째로 빠져나가자 남은 가게들은 줄어든 손님에게서 같은 매출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더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가지는 원인이 아니라 손님이 사라진 뒤에 찾아온 증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기 야간 열차는 2022년 8월 전라선 막차를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밤기차 자체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정동진을 먹여 살리던 그 공식은 부품이 단종된 기계와 같습니다. 2026년 지금도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동진을 끝낸 진짜 사건입니다. 더 빨라진 길이 손님을 빨아갔고 사라진 새벽 기차가 마지막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KTX, 같은 동해바다를 가진 바로 옆 동네는 왜 정반대가 됐을까요? 빨대 효과가 정동진만 노린 거라면 같은 바다를 낀 옆 동네도 함께 가라앉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동진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동해시 묵호입니다. 같은 동해선 KTX가 들어왔고 같은 바다를 봅니다. 그런데 이곳의 숫자는 정동진과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묵호역의 1월과 2월 승차 인원을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1만 6천 명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6년에는 5만 9천 명대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3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역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호의 명소가 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문을 연 뒤 누적 방문객이 165만 명을 넘겼습니다. 2026년 1월 한 달에만 5만 명이 넘게 다녀갔는데 이건 한 해 전의 2배입니다. 같은 KTX, 같은 바다인데 왜 한쪽만 떴을까요? 답은 교통이 아니었습니다. 묵호에는 걸어서 즐길 거리가 있었습니다. 옛 골목을 벽화로 채운 논골담길, 바다 위로 난 길을 걷는 도제비골, 그리고 묵호 등대까지.
차에서 내려 30분만 걸으면 다 도는 콘텐츠가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다시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동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일출을 보고 나면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절벽 위 거대한 크루즈선 모양의 리조트 하나가 정동진을 떠받쳤지만 그 리조트가 손님을 안으로 빨아들일수록 아래 해안 상권은 더 비어갔습니다. 강릉은 그 사이 안목해변 커피거리로 커피도시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습니다. 묵호는 걷는 길을 만들었고 강릉은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정동진만 추억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패턴도 아닙니다. 일본 나고야는 한때 빨대 효과로 큰 도시에 빨려 들어갈 거라 걱정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는 역 주변을 미리 개발해 사람을 머물게 만들었고 그렇게 빨대의 입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고속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길을 타고 온 사람을 붙잡을 준비가 된 도시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격차는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강릉과 삼척을 잇는 더 빠른 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새 길이 또 깔리면 정동진의 옛 철길은 한 걸음 더 비켜나게 됩니다. 강릉시는 올해와 내년을 강릉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5천만 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강릉은 호황입니다. 묵호는 떠오릅니다. 그 한복판에서 정동진만 조용히 비켜나 있습니다. 강릉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강릉은 잘 됩니다. 정동진만 그 잔치에서 빠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빨대 효과는 정동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동네에도 새 철길이 들어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GTX가 뚫리딘다고, 새 노선이 선다고 모두가 기뻐할 때 그 길은 사람을 내 동네로 데려오는 길일 수도 있고 내 동네 사람을 도시로 실어 나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갈래를 가르는 건 길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 길을 타고 온 사람을 우리가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동진을 끝낸 건 바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친 더 빠른 길이 범인이었습니다. 빨라진 길은 소비를 강릉으로 빨아들였고 새벽에 사람을 실어 나르던 야간 열차가 사라지면서 일출을 보러 오던 고정 손님마저 한꺼번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건 그 길을 타고 온 사람을 붙잡을 콘텐츠를 미리 준비해둔 도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길이 빨라진다고 도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도시만 삽니다. 정동진의 텅 빈 역은 먼 강원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새 길이 들어오는 모든 동네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빨대의 어느 쪽입니까? 빨아들이는 쪽입니까? 빨려 나가는 쪽입니까? 댓글로 여러분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에 닿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